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굳이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지 않아도 이 변호사의 능력이나 경험 등을 통해서 충분한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알려드렸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어제 영상 제가 꼭 추천드리고요. 오늘 주제 역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교통사고로 이 전문가 선임과 관련해서요. 진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에 손해사정사한테 맡기면 소송 안 하고 합의로 충분히 끝낼 수 있고 소송을 하고 싶으면 변호사한테 맡겨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건데요. 이거는요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손해사정사는 수임료가 싸고 변호사는 수임료가 비싸다. 특히 변호사 중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수임료가 더 비싸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요 이것도 완전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완전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동차 보험회사 이 보상가는요 소송을 엄청 싫어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보험사도요 웬만하면 소송 안 하고요 합의 단계에서 끝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보상가에서도요 손해사정사가 선임되는 것보다 변호사가 선임되는 걸 훨씬 더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이 협의 단계에서요 금액이 안 맞춰져 버리면은 변호사들은 바로 소송을 진행해 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을 위임하는 것 자체를 조금 더 부담스러워하고요. 웬만하면은 소송 안 가고 합의로 끝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변호사 사무실 중에서요 가장 능력 있는 변호사 사무실은 어떤 사무실일까요? 당연히 보험사한테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이 유사 사례가 많은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유사 사례를 활용해서요 보험사에서 이 유사 사례를 통한 합당한 후유장애라든지 합당한 합의금이 제시가 될 경우 충분히 소송 없이 합의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단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장애가 예상된 경우에는 이렇게 끝낼 수가 있지만 중복적인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가 복합될 경우 그리고 이 간병인이 필요한 개호사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소송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것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어차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 치료받는 기간 동안 소송을 진행해버리면 돼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자 치료가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2년의 치료가 필요하다 3년의 치료가 필요하다 그럼 치료가 끝나고 나서 소송을 하려고 하니까 다들 소송이 부담스러우신 건데 어차피 소송 기간은 1년에서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치료 중간에 소송을 제기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치료 기간이 오래 길어지는 개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복합되는 연구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이자와 변호사 비용 그리고 확정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요 이 교통사고 수임 사건 중에 10건 중에 7건은 소송 없이 합의로 끝납니다. 근데 이 나머지 3건의 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리 이해득실을 따져도 보험사하고 아무리 협의를 해도 소송을 하는 게 낫겠다 싶은 건들을 소송을 진행을 해요. 그런 3건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의뢰인을 설득해서라도 소송을 진행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도 똑같은 수임료를 받고 변호사 사무실에도 똑같은 수임료를 받고 진행을 하는데 소송 없이 그냥 합의로 끝내버리면 일도 편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만 따져서 의뢰인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의뢰인을 설득시켜서라도 소송을 진행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주제인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조건 소송을 진행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답은요 소송 없이 충분히 합의로 끝날 수 있다. 하지만 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었던 두 번째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통 손해사정사들이 수임료를 5%에서 15% 사이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 5%에서 10%로 수임료가 결정이 되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나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 부분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의 의문점은 다 해결되셨죠? 누구를 선임할지는 본인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를 선임할 때는요 본인의 이해득실을 꼭 따져서 선임하셔야 된다는 거 그 점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